여러분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뿐이에요. 파도는 점점 거세지는데 조끼는 이미 찢어져 있어요. 탈출할 방법은 없고 시간만 흐릅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 불안하고 숨막히지 않나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1480원이다, 1490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 한 장을 사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 거의 1,500원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1,500원을 무서워하느냐? 그 숫자 자체가 마법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딱 벽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벽을 넘으면 불안이 더 커지고 불안이 더 커지면 돈이 더 빨리 움직이니까요. 오늘은 딱 3가지만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환율이 오르면 왜 내 생활비가 먼저 흔들리는지, 둘째, 환율이 오르면 왜 금리와 부동산이 같이 흔들릴 수 있는지, 셋째, 내가 당장 확인해야 할 안전장치가 뭔지, 이 3가지만 알고 나가시면 최소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겁주려고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이 번질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은 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을 알면 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내 통장과 내 집과 내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자, 먼저 환율이 오르면 내 삶에서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지느냐? 수입 물건값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우리가 쓰는 기름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재료들, 이 많은 것들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같은 물건을 사도 원화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럼 그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 마트 가격표로 갑니다. 라면 값으로 갑니다. 빵 값으로 갑니다. 택배비로 갑니다. 병원비도 간접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금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아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은 수출 실적표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사는 건 수입 원재료의 영향을 받는 생활 물가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결국 금리가 반응합니다. 이게 2번째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그럼 환율은 왜 오르느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르고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립니다. 요즘은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커지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이동하니까요. 여기에 한국 내부의 경기 불안, 부동산 시장의 부담 기업 실적의 엇갈림,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돈이 더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환율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공포와 욕심과 불안이 섞여서 만들어진 천계입니다. 천이 올라가면 몸이 반응하듯이 경제도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환율이 어디까지 가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연결을 아주 쉬운 도미노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집값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이제 도미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수입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올라가고 수입 단가가 오르면 기업은 선택을 합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바꾸거나 어떤 방식이든 소비자 체감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2번째 도미노는 금리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고민을 합니다. 돈이 너무 빨리 돌면 물가가 더 오르니 돈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압박이 생깁니다. 물론 언제나 단순하진 않지만 시장은 먼저 금리를 예상하고 반응합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 변하느냐? 대출 이자입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빚을 가진 분들은 체감이 빠릅니다. 이자가 조금씩 오르다 어느 순간 훅 올라갑니다. 여기서 3번째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현금 흐름이 약한 가게와 자영업자부터 숨이 막힙니다. 한 달에 80만 원 내던 이자가 120만 원이 되면요. 그 차이는 단순히 40만 원이 아닙니다. 식비가 줄고 병원비를 미루고 보험을 해지하고 여행을 끊고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소비가 얼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다시 소비가 줄고 이렇게 경기가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이 흔들리는 길이 열립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자금으로 움직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도 결국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흔들릴 때도 결국 돈이 빠지거나 돈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이 무서워집니다. 대출이 무서우면 매수자가 줄어듭니다. 매수자가 줄면 거래가 멈춥니다. 거래가 멈추면 호가는 버티지만 실거래가가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냐? 대출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갚을 능력이 아니라 버틸 능력의 문제입니다. 버티면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 버티지 못하면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많으면요, 팔려는 물건이 늘어나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때 가격이 내려가는 힘이 커집니다. 이게 환율에서 시작한 도미노가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축이 있습니다. 부동산 PF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렵게 보지 마세요. 건설이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하는 구조 그 자체가 PF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막히면 돈줄이 막힙니다. 돈줄이 막히면 공사비가 밀립니다. 공사비가 밀리면 하청이 무너집니다. 하청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부실을 떠안습니다. 이 흐름이 한꺼번에 겹치면 공포가 커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단지 환전창구의 숫자가 아니라 주택시장과 금융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파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누가 먼저 위험해지느냐? 여기서 저는 공포를 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변동금리 비중이 큰 분들. 둘째,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너무 큰 분들. 셋째, 전세 보증금과 갭 구조가 얽혀있는 분들. 넷째, 분양권과 장음 일정이 촘촘한 분들.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파도가 높아질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숨을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분들, 고정금리 비중이 큰 분들, 대출이 작거나 없는 분들, 거주 목적이 확실한 분들, 이 차이는 결국 시간의 차이입니다. 위기에서 제일 비싼 자산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선택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선택을 당합니다. 자, 그럼 환율이 오르면 왜 사람들이 달러를 이야기하느냐? 달러는 위기에서 심리적 안전지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항상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의 국면에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쪽으로 몰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산은 방향이 아니라 균형으로 지켜집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그겁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세요. 집이라는 바구니, 대출이라는 바구니, 예금이라는 바구니, 투자라는 바구니, 이 네 가지 바구니가 한 방향으로만 쏠리면 바람이 불 때 한 번에 흔들립니다. 특히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급할 때 빨리 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비는 거래가 잘 될 때 하는 겁니다. 거래가 얼어붙은 다음에 움직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느냐? 첫째, 내 대출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둘째, 내 대출의 금리 재산정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셋째, 내 집의 보유 목적이 거주인지 투자인지, 넷째, 내 현금 보유 기간이 몇 개월인지, 이 네 가지를 오늘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은행은 안전하냐? 예금은 안전하냐? 여기서 예금자 보호제도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예금이 여러 개여도 합산입니다. 이자가 붙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합산입니다. 그래서 예금이 크면 분산의 의미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줄이 있습니다. 예금과 투자 상품은 다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팔아도 예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보호되는 상품인지 원금이 보장되는지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율이 오를 때 정부나 기관이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개입은 시간을 버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구조를 정리해야 의미가 커집니다. 정리를 못하고 시간을 계속 태우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왜 내 노후 자금이 이런 데 쓰이는 것 같지? 그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보다 그 시간을 벌어서 무엇을 바꾸느냐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시장은 진정됩니다. 구조가 그대로면 불안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는 구조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불안이 커질 때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금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리하느냐? 첫째, 이자 부담을 계산합니다. 지금 금리에서 1%가 더 오르면 나는 한 달에 얼마가 더 나가느냐? 여기서 숫자가 나오면 전략이 생깁니다. 둘째, 생활비의 바닥을 확인합니다. 내가 최소로 살아가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냐? 이 숫자가 나오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셋째, 비상자금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나는 소득이 끊겨도 몇 달을 버틸 수 있느냐? 이 기간이 길수록 선택이 늘어납니다. 넷째, 자산의 순서를 다시 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1순위는 무엇이냐? 거주, 건강, 현금 흐름, 가족 부담. 여기에 순서가 정리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자, 이제 부동산 PF 이야기를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PF는 결국 약속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 금융기관도 돈을 받고, 건설사도 돈을 갚고, 하청도 월급을 받고, 지역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분양이 막히면 약속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PF 부실이 커진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 순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순환이 막히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부동산은 거래를 줄이고 결국 경기 전체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기 때는 정보가 감정을 자극합니다. 숫자가 크게 들리고 단어가 무섭게 들리고 그래서 선택이 감정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움직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말고 내 숫자부터 확인해 주세요. 내 대출, 내 금리, 내 현금 흐름, 내 예금 보호 한도.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덜 흔들립니다. 환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늦게 움직입니다. 둘째, 한 번에 크게 움직입니다.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고 크게 움직이면 실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작게 분산해서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대출 점검입니다. 은행 앱을 켜서 대출 탭을 봅니다. 금리 유형을 봅니다. 변동인지 고정인지, 재산정 주기가 언제인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 번만 확인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 번째, 예금 점검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예금이 몰려있지 않은지, 이자 포함해서 한도를 넘는지 넘는다면 일부를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할지, 가족 명의로 쪼갤지, 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집중을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 지출 점검입니다. 위기에서 지출을 줄이라는 말은 너무 흔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를 줄이느냐입니다. 의료보험, 주거, 식비. 여기서 무조건 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낭비성 지출부터 정리합니다. 구독 서비스, 중복보험, 안 쓰는 멤버십 이런 것부터 정리하면 생활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숨통이 트입니다. 네 번째, 정보 점검입니다. 뉴스를 볼 때는 단어가 아니라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자체보다 왜 올랐는지, 어떤 수급이 움직였는지, 정책이 무엇을 시도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 내가 가진 자산의 목적을 다시 정하는 겁니다. 집은 투자냐, 거주냐, 예금은 안전이냐, 수익이냐, 대출은 확장이냐, 유지냐, 이 목적이 바뀌면 선택도 바뀝니다.
거주 목적이라면 가격 변동에 덜 흔들리게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금리와 유동성의 파도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팔아야 하냐? 그 질문은 저는 대신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를 버틸 수 있느냐? 현금 흐름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선택할 시간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불안하면 대비를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정적이면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예금자 보호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호제도가 커졌다는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제도는 최악을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전망이 있으니 뛰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안전망은 떨어지지 않게 걷는 사람에게 제일 유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눠 담깁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는 합산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면 각각 적용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위기에서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예금과 펀드는 다릅니다. 원금보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환율과 부동산 이야기를 한 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얼면 가격 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PF 같은 자금 경색이 겹치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흐름이 무섭다는 건 대비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대출의 금리 구조를 확인하고 내 예금의 집중을 줄이고 내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내 현금 흐름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준비되면 환율이 흔들려도, 뉴스가 흔들려도 나는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가족이 내 상황을 모르면 위기 때 결정을 함께 못합니다. 나 혼자 끙끙 앓다가 급하게 선택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가족에게 딱 한 문장만 공유해 주세요. 우리 대출 구조 한 번만 같이 확인하자. 이 한 문장이 위기에서 서로를 지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알아보는 사람입니까? 위기는 대개 두 부류를 갈라놓습니다. 미리 숫자를 본 사람, 미리 구조를 고친 사람, 미리 분산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사람, 이자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룬 사람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믿기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선택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류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을 딱 세 줄로 남기겠습니다. 환율은 물가와 금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과 부동산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숨통이 조일 때 나를 지키는 건 분산과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 딱 은행 앱에서 내 대출 금리, 유형 확인하기, 내 예금이 한 금융회사에 몰려 있는지 확인하기, 비상자금이 몇 달치인지 적어보기, 이 세 가지만 하셔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맑아지면 선택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좋아지면 결국 내 노후가 지켜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그 돈은 누가 지켜주느냐? 결국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저는 옆에서 계속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부모님, 형제, 친구 집을 가진 지인 대출이 있는 지인, 이런 분들에게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미리 알면 그 집의 불은 더 빨리 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하고 내일도 단단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